논개처럼 자신을 던지신 거네요. 자신의 집을. 강경한 외교부장님 본인이 없으셔야 돼요. 아무도 안 왔다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왔다. 그 의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시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야당한 지 얼마 됐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일단은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외교상 기밀 누설죄 네. 형법 113조에 해당합니다. 그거는 뭐 면책 특권이 적용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교상 기밀 누설죄가 될 거고. 이 기밀이라는 거는 지금 이 정보가요 야당한테만 샜을까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지난 1월 달에 정상간 통화 내용을 로 데이터로 입수했다라고 모 종편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그게 뭐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내용으로 기반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브리핑한 내용을 기반으로 입수한 거면은 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기밀이다 하지만 다 그게 관여된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 세상에 뭐 없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 비밀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야 할 거 없이 다 세고 있어요. 사실은 이 시점에 외교부 내에서 기강을 좀 더 해이해진 기강을 다 잡으려면 이게 뭐 야당 의원한테 이거 준 것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분명히 여야 할 거 없이 야당의 강효상 의원님이 이 정도 알 것 같으면 그럼 여당에는 인맥 없습니까? 그 궁금해하는 사람도 모르겠어요. 와달라고 그래서 안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겠다는 걸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와줘. 과정에 있는 거죠. 와줘. 일정 갈게. 조율 과정. 그게 지금 굴욕 외교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일정 그런 조율 것들이 과정이죠. 공개됐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굴욕 외교를 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굴욕 외교다 아니다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국민과 듣는 사람의 해석의 몫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국익에 저해가 된 게 아니 원래 공익을 위해서 있나요?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익이 크게 저해가 된 게 있나요? 저는 이 내용상의 문제도 물건은 신뢰를 그렇지, 이거는 신뢰의 문제인 어기는 거예요.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한 내용이 둘이 했는데 이게 센다 이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 나라는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미국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까 전제를 깔았지만 외교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외교 라인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미국이 완전 우리 쌩까나 이런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한미 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돼 있지. 우리는 미국과의 안보 문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갈등을 오해 소지 일으킬 만한 일은 여든 야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강효상 의원님도 국회의원인데 국가가 제대로 견제하면서 이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 의문 제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강효상 생각이 의원님은 들어요. 논개처럼 자신을 던지신 거네요. 자신의 집을 걸고. 글쎄요. 언론에서도 뭐 임바고 할 때 임바고 애초부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건 임바고다라고 하고 그렇죠. 정보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주제를 네. 가지고 뭐,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굉장히 네. 이거는 정말 임바고 해야 되는 내용을 그러니까. 갖고 얘기해야 될 때도 그래서 있는데 제가 이게 기밀이라는 사전에, 것이 어느 수준의 기밀인가는 그러니까 아마 사전에 이거를 법정에서 가려질 것 같은데 상호간에 그거는 이제 제 임바고 이런 얘기가 입장은 있었냐, 그거는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재판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에서 벌어질 문제이고 또 면책 특권에 관해서는 이미 노회찬 의원의 판례가 있어서 저는 조금 강효상 의원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뭐 SNS 홈페이지 공시한거나 페이스북에 올린거나 이게 같은 인터넷상에서 왜냐하면 그 헌법 45조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라는 어떤 장소 공지가 돼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거든 일단 근데 이거를 의정활동, 직무상 의정활동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어떤 또 요새는 워낙 이제 SNS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나중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정치인으로서 또 국가를 뭐 운영하는 정부를 보거나 그걸 견제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거나 했을 때 우리가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사안 그리고 또 하나 뭐 성역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조금 더 참아줄 사안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판단할 때 이게 뭐
기밀로 분류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오픈할 때는 이게 크게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야 정부가 제대로 못해 정부가 뭐 미국한테 너무 저자세 아니야 이 정도 비판할 수 있는 거리는 되지만 이게 국익에 저해가 되고 공익에 저해가 되고 이런 판단을 했었더라면 그런 의도를 갖고 했었더라면은 정말 이게 기밀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을 정도의 상식이 있는 분 아닌가. 물론 뭐 저는 뭐 같은 당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래도 조선일보 뭐 편집장 출신이시고 기자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네. 사실 되게 의외였던 게 그 삼성 엑스파일 관련해서 그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받고 할 때 그 조선일보 기자도 많이 기사를 엄청나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혀 모르시지 않을 텐데 네. 본인 제가 느낄 때는 야 이게 기밀이 아니라는 아마 본인의 그렇죠. 자의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다치거나 정말 이걸 계기로 뭐 미국하고 관계가 뭐 깨진다거나 신의 뭐 원칙 위반에 의해서 뭐 깨진다거나 이 정도의 파장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정부가 좀 저자세 아니냐 우리가 좀 더 단단히 이런 이제 판단이 있지 않았나. 개인의 판단은 의원으로서 개인의 판단은 그런데 이게 또 법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렇죠. 또 다른 문제고 현재 고발을 해둔 사태니 이거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참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집니다. 지금 외교부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외교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의전 사고가 굉장히 많았죠. 태극기 구겨졌죠.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국빈 방문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인사했죠. 그거는 뭐 별 문제 국가 간에 있어서 국민이 아니라고 상대 국가가 얘기한 거지 국회에서 않습니까? 트럼프도 아니라 했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도 기밀이 아니니까 막 공개했다며. 그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 관행상, 외교 의전상 우리나라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외교 의전의 문제도 많았고 또 하나 강경화 장관이 본인이 실언과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올 초에 그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난 뒤 국회 열린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자, 이번 그 국회의원이 한 분이 묻습니다.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했던 것이 핵 폐기가 맞냐? 핵 동결이냐? 뭐냐? 물으니까 강경화 장관이 핵 폐기 아닌 핵 동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북한과 하노이에서 결렬된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핵 외에 영변 외에 더 많은 곳 심지어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까지 다 공부해서 다 제거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 깨진 건데 핵 동결이라고 말을 한 거죠. 이번 3월 달에.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야. 또 외국 가가지고 국무성 국방부에 대한 또 전혀 인식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외교 안보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외교 안보 라인이라고 말하는데 미사일 이런 걸 전혀 몰라서 미국에서 또 외교가에서 또 국방부 장관하고 또 헛소리 해가지고 둘이 또 삑사리하고 난 적 있죠. 또 5.24 대북 제재 해제한다 안 한다. 그거를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 전제나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5.24 제재 뭐 한 듯 안 했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느냐. 그래서 막 외교부가 내부 직원들 나서서 막 수습하고 하여튼 강경화 장관의 굉장히 중대한 실수들과 외교부 지금 각종 대사들의 성추문 사건, 갑질 사건 뉴스 계속 나고 있는데 외교부가 조직이 장악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의전 문제는 뭐 네. 사태 사유는 아니신 것 같고 네. 지금 그 보여진 이후에 사태는. 뭐 의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북미 관계나 우리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 이제 실언하신 것들은 뭐 실언하신 거니까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국회나 듭니다. 이런 데서 계속 근데 이게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계속 외교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뭐 갑질 사건, 성희롱 사건 거기다가 뭐 여행 계획이 잡혀가는지도 몰랐다가 프랑스에 구해내고 그제서야 알고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서 외교부 수장이 뭐냐면 조직 장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 어떤 외교관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도 뭐 수장이 뭐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아까 북핵 문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공적인 일을 말고 무슨 외교관이 일탈 행동을 했다고 그걸 수장이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이게 잘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외교 엘리트들 그러니까 장악이 안 되는 측면의 한 면도 외교 엘리트들이 승복을 못하는 면도 아직까지 있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뭐 강경화 장관의 뭐 실책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장악이 안 되는 측면이 외교 엘리트라서 그럼 외교 엘리트를 그대로 엘리트들이 자기들만의 세계를 그대로 갖고 가기를 놔둬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인사를 이상하게 하시네. 외교를 잘 아는 전문가 유능한 사람을 안 주면 되지. 그 강경화 장관의 이력을 보십시오. 청문회에서도 이 사람이 외교부를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청문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 청문 채택을 못한 채로 임명이 강행된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외교부가 전혀 장악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장악 안 된 건 아니죠.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지금 아까 제가 정청래 의원 얘기도 했지만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정청래 의원 전직 의원이거든. 로데이터를 입수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강 입증되지 회의 않은 문제는 얘기고요. 잠깐만. 자유한국당도 잘못했는데 저는 입증되지 여기서 않은 얘기고. 잘못은 분명히 자유한국당 저는 했는데 저는 네. 딴 것보다는 이쯤 되면 대통령이 나가서 사과를 할 정도의 상황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본인이 옷 벗어야 됩니다. 무슨 이유로 옷을 벗어야 돼요? 무능하다고?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장관이 왜 옷을 지금까지 장관들이 옷 벗는 계기들은 어떤 놀라운 사건들 하나에 옷 벗은 장관들 대부분 다 그래요. 네, 뭐 저는 그 뭐 사건 하나로 옷을 벗는다는 거는 사퇴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원칙이고 또 두 번째로 이번 일에 있어서 뭐 그 프로토콜이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얘기한 뭐 정청래 의원이든지 뭐 강효상 의원이든지 3급 기밀이 대사관 내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참사관 그 미 의회랑 소통하는 참사관에게 3급 기밀이 이렇게 책상에 올려져 있대요. 그게 관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하시겠다고 이제 강경화 장관이 오는 시스템이었다.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정권이 지지율 80% 갈 때 제일 힘받을 때 들어가가지고 이 많은 사고를 이제 부처별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난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뭐 물론 저는 야당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뭐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강원도 산불 대책 수립한다고 정부 부처 6개 부처 뭐 장관은 바쁘니까 이제 차관이 안 되면 국과장이라도 와라. 그 다음에 한전의 그 부사장님을 이제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왔다. 이거 지금 야당이 빡치겠습니까? 안 빡치겠습니까? 야당 해보면 서럽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당 했잖아, 야당.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야당으로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차관들이 공무원들이 눈치를 봐서 안 온 건지, 자유한국당이 불렀는데 쪼르르 가가지고 간담회하면 이 자기들끼리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면은 간 사람 찍힐 것 같으니까 뭐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안 간 건지,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행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이 같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한 거고.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이런 될 것 같아요. 게 뭐가 풀릴라 하다가도 이런 거에 이제 열받으면 열받는다면 정상적인 행위에 이제 침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더 해결의 물꼬를 찾기가 힘든 거죠. 누구를 얼마나 사람 우스워지는 거예요. 오라고 아까 했는데 우리 나 원내대표가 이렇게 소집하셔가지고 단체로 안 안 왔을 왔어. 때 제가 이제 네.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다 네.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네. 하시는 분들이지 누군가의 네.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비하 발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날 수 있어요. 아니 공무원 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정부의 분위기가 이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야당 서럽죠. 야당이었다니까. 아니 근데 이게 서러운 거 아니 그리고 그럼 이제 의원님께서 두 분이 싸우시는데 잠깐만 한전 빨리 국회가 고리 1호기 정상화되기를 필요한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도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대책 얘기하자고 했지만 의원님도 불러서 회의했을 거 아니에요. 불렀어. 눈치 봐가지고 전진영 의원 부르면 우리는 못 간다고 안 갔어요. 빡치시겠어요? 안 빡치시겠어요? 열받죠. 그 의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열받죠.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시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난리지기죠. 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안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자발적으로 안 오는 결정을 했을까? 그거 보이지 않는 안명을 느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동네 무슨 구의회도 아니고 시의회도 아니고 국가에서 제일 야당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나서 주민들이 1,300만 원밖에 보상을 안 해준다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정부든 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대책을 세우라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하겠다고 불렀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럼 이제 야당은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아니, 된다는 빨리 말입니다. 국회 들어와서 행안부 추경하시면 될 그래서 것 제가 같은데. 참 해결 그런 그 부분에서 행안부 장관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 장관도 안 왔다는데 내가 아니, 부르면 장관이 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국회 자유한국당의 정상화가 원내대표가 네, 진영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오시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죠. 근데 진영 의원 출신이잖아요.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국회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분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장관을 일단 오시라 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견제할 당연히 자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야당 패싱하는 게 대통령과 민주당이 패싱을 하시니까 뭐 그 패스트 트랙도 그렇고 전 공무원이? 공무원들도 이제 막 제일 야당은 패싱하죠. 이거 살짝 피해의식인데 피해의식. 하시는 빠지신 거 것 아닌가?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그러지 이거 마세요. 살짝 피해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한 지 얼마 됐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 개울 2년 만에 홀랑 2년 피해의식. 돼가지고. 아유, 민주당 참 몇 년? 한 힘드네요. 9년 했죠, 야당? 풍찬 노숙 참 힘드네요. 예. 우리 그런 거 잘해. 지금도 당장 할 수 있는 의원들이 근데 많아.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자꾸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게 너무 해결을 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네, 안 국회 되고 있는 정상화만 것 하면 같아요. 돼요. 우리 서로 함께 노력합시다. 자유한국당만 노력한다고 네.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똑같이 노력하시고 이 민주당도 노력하시고 강대강 대치가 이 바른미래당의 노력이 제일 필요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원들 많이 갖다 두고 진짜. 많이 갖다 두고 뽑아줬더니 그게 뭐야? 진짜 나 실망이야. 별로 없는데. 실망이야 실망. 아니 우리 9시 뉴스를 도배해 바른미래당이. 아유, 참. 우리가 9시 뉴스를 도배할지언정 패스트트랙 사과한 거 그 사고 친 거밖에 없어. 그거 사보임 문제. 그거 왜 우리가 뭘? 요새도 맨날 그게 제일 나오고. 큰 것 같아요. 오신환 대표랑 막 국정 나와가지고 냉각에. 손학규 대표랑 난리더만. 아, 그거는 아유, 이제 그분들이 저녁을 3번씩 먹는다는 정치인들이 아닙니까? 반만 지내도 4시간을 대통령이 진정한 아바타. 이게 아바타입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해명이 틀렸어. 해명이